태양계 속의 별 하나, 그 이름은 홍대용. 홍대용은 18세기 망원경을 들고 천문과학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본 조선의 선비였다. 그 빛나는 별 이름 홍대용을 만난다. 이곳 국립과천과학관엔 과학기술인 명예전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모셔져 있죠. 세종대왕, 장영실, 김정호 등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이들과 함께 명예전당에 오른 인물, 바로 탐헌 홍대용입니다. 홍대용은 과학자라기보다는 전형적인 유학자의 모습인데요. 그는 어떻게 과학기술인 명예전당에 올랐을까요? 그리고 왜 국제천문연맹으로부터 별 이름까지 헌정받게 된 걸까요? 해발 1124m, 경북 영천의 보현산 천문대. 한국에서 가장 큰 직경 1.8m의 광학망원경을 설치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천문대다. 천문대의 모든 관측은 전체 망원경과 연결된 컴퓨터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01년 9월 25일 밤, 보현 천문대는 새로운 별 하나를 발견했다. 연구진은 30여 분 동안 이 새로운 별을 관측하며 10분 간격으로 그 움직임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새로 발견된 별은 소행성.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3.25년 만에 한 번씩 태양을 돌고 있었다. 소행성의 존재를 인정한 국제천문연맹은 2005년 이 별을 홍대용이라 명명했다. 홍대용에게 별 이름을 헌정한 것이다. 홍대용이라면은 저희도 조선시대 때 천문학자로서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천문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보다도 이제 먼저 이름을 붙이고 싶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죠. 그런 분한테 이제 제가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는 건 아주 큰 영광이고요. 그렇다면 홍대용의 어떤 면모 때문에 국제천문연맹은 별 이름을 헌정했을까? 숭실대 박물관에는 그의 후손들이 기증한 홍대용의 저서와 유물이 전시돼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유물, 홍대용이 만든 것으로 전해지는 혼천이다. 혼천이는 해와 달과 별 등 천체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여 시계 기능을 하도록 만든 기구다. 18세기 조선의 한 민간인이 만든 혼천이 매우 정교하고 세밀하다. 하늘의 움직임을 실내에서 시계 장치로 나타내는 이런 전통이 있어 왔는데, 홍대용의 혼천이가 그 전통의 가장 마지막에, 그것도 조정의 손으로가 아니라 민간의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 위에 서양의 기법들, 그러니까 서양의 기계 시계에 쓰이던 그런 기구들이 여기 와서 적용이 된 것, 이것이 홍대용 혼천이가 가지는 가장 특징적인 면모가 아닐까. 고정된 고리 3개와 움직이는 고리 5개로 이루어진 혼천이. 바깥의 고정고리 3개는 땅의 지평과 하늘의 좌우를 나타내고, 가운데 움직이는 고리들은 시각에 따라 변화하는 해와 달과 별의 위치를 보여준다. 자명종에 연결된 톱니바퀴가 돌아가며 천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만든 혼천이. 여기에는 천문과학에 대한 홍대용의 지식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렇다면 18세기 천문과학에 대한 홍대용의 지식은 어느 정도였을까? 그의 글들을 모은 담원서를 보면 홍대용은 천문과학에 대해 매우 정확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구 자전설과 지구의 크기, 자전 속도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즉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땅 둘레는 9만리, 하루는 12시간이라고 했다. 이런 인식은 18세기 조선에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당시는 지구가 네모지고 평평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오늘날에는 상식적이라고 할지라도 당시로서는 누구도 접해보지 못한 아주 놀라운 내용인 거죠.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조선에도 일부 알려져 있었지만 과학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홍대용은 관측을 통해 이를 확신했다. 또한 지구 자전과 중력에 대해서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 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중력의 개념과 원리는 알고 있었다. 홍대용의 관심은 우주까지 이어졌다. 우주는 무한히 넓다고 했다. 이는 오늘날의 천문 지식과도 별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측면에서 보면 조금도 오늘날의 이론, 오늘날의 개념과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단지 오늘날의 용어가 없었고 오늘날의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 옛날의 언어로서 설명을 했을 뿐이지 오늘날의 입장에서 차이 나는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조선에서 스스로 천문 관측기구를 만들고 획기적인 천문 지식을 갖고 있었던 홍대용.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홍대용은 1731년 천안에서 태어났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그는 사대부가 자손이었다. 조선시대 천문이나 과학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중인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의외였다. 그의 조상 중에는 영의정에 추중된 인물도 있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충청도 관찰사를 지냈으며 아버지는 나주 목사를 역임한 명문 사대부가 출신이었다. 그러나 홍대용은 과거급제의 기록이 없다. 그 당시에 검은고를 제가 확실히 봤습니다. 그 마루 석갈에 걸려 있는 걸 봤는데 그 검은고 자체가 말하자면 꽤 오래됐다는 걸 어린 나이도 느꼈어요. 아주 까맣게 찌들은 것 같아. 그 먼지가 잔뜩게. 홍대용은 어린 시절부터 검은고 연주에 몰두했다. 홍대용은 조선에서 알아주는 검은고의 명인이었다. 이는 보통 선비와는 분명 다른 모습이었다. 홍대용에게 검은고는 진실한 마음을 담는 학문의 한 방법이었다. 검은고가 성인의 악기이고 인간의 본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며 하늘의 청기를,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는 홍대용의 음악관과도 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대용은 검은고를 통해서 검은고 음악을 통해서 인간 본연의 정감을 드러내고 인간 본연의 진실한 마음에 이르도록 하는데 음악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천문과학에 심취하고 검은고에 몰입했던 홍대용. 당대 기준으로 볼 때 홍대용은